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8만 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샀는데 사고 나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사셨는데 또 방산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높게 들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차피 길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짧게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너무 높게 하셨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모습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표가는 100만 원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해줄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방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는 방산 주는 재미가 없어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던 게 뭐냐? 독일에서는 방위비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특정 국가가 방위비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옆에 있는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일이 올리면 나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너도 나도 방위비를 올려준다고 하는 게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모습가 나왔던 부분은 오늘 장에서 조금 더 호전적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유럽의 생산 기지를 더 구축을 하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늘어나는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공장을 증설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유상증자 이슈인데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됐어요. 시장에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고 주가는 이제는 최고점까지도 도달했던 모습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 나는 너무 높게 샀다라고 보시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90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100만 원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50만 원, 60만 원 이때 좀 저가에 사셨던 분들은 100만 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지만 너무 고가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출렁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높게 산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시장도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안 빠진 종목을 찾아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안 빠진 종목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반등도 어떻게 잘 나왔냐? 반등 또한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도 더 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90만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챙기자. 지금 단가는 너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60만 원이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는 물량을 더 비중이 실어서 더욱더 챙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90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도 시청자님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00-491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크라우드 웍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5,000원이고 네. 30%입니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뭐 한 3일 됐는가, 4일 됐는가. 네.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오늘도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매니저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입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AI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졌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악장인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주인수권 행사 속에 신주인수권 행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 그것 때문에 어쩌면 고점에서 조금 더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1천억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초반에 들어갈 때 비중을 30%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한번 물리면 생각보다 힘들게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런 비중 1,000억대 종목들은 비중 10% 이상을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왜냐? 나중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할 것까지도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고점에서 사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 장에서 나왔던 악재 때문에 이때까지 나왔던 호재들이 다 묻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물량이 나오니까 이 물량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린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 게 제일 크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12,000원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2,000원 구간만 다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때가 대응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딱 선을 그어보시면 15,000원 구간, 딱 캔들의 딱 몸통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가격대가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5,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이 지금 30% 정도니까 15% 정도는 확 낮추는 부분. 그 다음에 목표가를 얼마만큼 잡냐라고 본다면 17,000원까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이 종목은 10,000원까지도 한번 이탈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 타점인데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좀 악수아닌 악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이탈했을 때는 약간의 비중을 덜어내시는 부분이 좋다. 왜냐? 그중에서 이때까지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물량까지도 더 빠져준다고 한다면 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이탈할 시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7,0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덜어내신 만큼 다시 재진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워낙 변동성이 많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해도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AI를 육성을 시킨다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희망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00조를 지원을 한다. 계속적으로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길게 가져가면 좋은데 워낙 AI 관련주들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은 약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장 나온 뉴스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만 어느 정도 잘 흡수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한데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따로 새로 시작하는 정책주를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한 차례 사이클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 들어오는 종목 아니면은 따로 새롭게 나오는 종목 그 정책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종목 진단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예. 고민이실까요? 예, 코나 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예, 44,800원은 15%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네, 오늘 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저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나이 지금 오늘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나이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 지역 화폐 관련된 어떤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예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다 이 회사는 사실 그냥 단순한 테마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 지역
지역화폐 쪽에서 이제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실질적인 어떤 기대감이 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월 달 들어서 급등이 나왔었고 이미 25,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이제 거의 5만 원까지 갔다 보니까 사실 차익 매물이 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좀 과대낙폭이라고 보여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보유 멘트를 드렸던 게 사실 조금 더 하락폭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나올 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유리한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전망에 일단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더욱더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테마주들 대비했을 때 사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중장기로 보여 있을 때도 사실 그렇게 리스크가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회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2년 동안 300억 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원대에서 작년에 300억 원대로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시장에서 아주 관심을 받는 이제 주력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소외가 좀 됐던 종목인데 이제는 대선에 대한 어떤 일정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부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지역 화폐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올라왔을 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손절가랑 그다음에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2만 5,000원에서 2만 6,500원 정도 요 선에서 지금 사실 지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만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실적 시즌에 크게 실적 때문에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에서 일단 바닥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는 여유 자금이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15% 비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는 좀 늘리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까지 비중을 한번 늘리는 걸 고려해 보시고 일단 계속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45,000원대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올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대에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지금 고가권에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왔을 때 이제 본절 매매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25,000원 이상에서 바닥 만들고 반등 나온다면 일단은 5% 정도 추가 비중 매수하신 다음에 20% 맞추신 뒤에 평단 낮추시고 지금 45,000원까지 갔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이 속 시원하게 날아가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 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75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20%. 되실까요? 네, 20%요. 혹시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한 석 달 됐을 거예요. 네, 한 3달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훈님이요. 네, 이정우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종목은 줄기세포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손세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부터 조금 달라질 거야 하는 흐름세가 좀 나와졌지만 시장이 좀 빠져주면서 충수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만 여기서 더 빠져주면 하락 추세로 바뀌는 부분까지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진입하신 단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볼 만한 가격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 주는데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요즘 좀 재미없는 흐름은 나왔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파키스병 관련해가지고 임상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저가까지는 다 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2만 원 부분에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으시면은 계속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만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이번부터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딱 그 자리가 25,000원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10% 정도 덜어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 3개월 전 정도에 들어가셨다라고 본다면 진입하시고 나서 수익권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권을 다 놓치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손실권까지 들어왔었는데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는 다시 기다리면 내가 수익 봤었던 그 자리까지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손실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자리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자. 그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상승 추세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 이 가능성에서 25,000원이 딱 저항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000원 자리에서 비중을 절어내시고 만약에 25,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저는 29,000원 자리에서는 수익을 다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만약 25,000원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경우에는 저는 다시 한번 2만 원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챙기고 밑에 쪽으로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에서 비중 조절, 그리고 29,000원 최종 목표가, 그리고 17,000원을 만약에 찍어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17,000원의 손절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처럼 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종목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유진 로봇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400원 10%인데요. 네.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이 종목도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박철순 이사님요. 네, 박철순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7,400원에 들어가셨는데 일단 오늘 들어간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 급등 종목이었는데 일단 다행히 종가가 그래도 7,600원 이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수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봇주 내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로봇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룸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상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급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뭐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직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간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빠르게 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수익 챙긴 돈으로 다른 종목도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 보이는 가격대는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500원 정도 선이 1차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찍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전량 다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한번 또 추세가 걸리면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차 목표가는 가장 지금 6개월 정도 차트를 켰을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1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원 정도 선을 2차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7,000원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000원 정도 내려가면은 그 밑에까지 충분히 더 많이 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일단은 7,000원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5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9,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일단 반절은 파시고 다른 종목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빠르게 매도를 하셔서 실적 나오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섬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상전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순이요. 네, 한국선제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210원에 10%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수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가가 5,210원이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달 이제 4월 초에 급등할 때 더 관심 좀 가졌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제가 보유와 매도 중에 보유를 말씀드린 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기술적인 영역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 관련된 기업인데 뭐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 일단 지금 관련된 동종업계 쪽이 일단은 기대감이 꽤 많습니다. 전방산업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급등처럼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가는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회사 어차피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영업이익도 올라왔지만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순이익이 또 턴어라운드가 됐던 거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섰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한 번 더 레벨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다시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또 저항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역시나 이 종목은 5% 또는 아주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면 10% 정도 늘리셔서 15%에서 2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200원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5,200원 정도 선 좀 아래입니다.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5,100원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매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바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100원을 목표가로 가지시되 제가 여기를 목표가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 5% 또는 여유가 있으시다면 10% 정도 비중을 늘리시면 평균 단가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가도 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지선 영역은 일단은 3,600원 정도 선에서 아니면은 3,8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일단 지지선이 나오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 만들고 반등 나오면서 양봉들이 좀 이어질 때 그때 매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5,100원을 목표가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고민이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코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고요. 25,500원이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어제 오후에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오늘 잠깐 나오려고 했는데 네. 계속 네,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떤 네, 전략 엄청 많이 필요할지 떨어져가지고. 네, 고민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쿠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나이랑 같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 관련주로 엮였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요. 코나이가 오늘 대주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동반으로 같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 코나이 흐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코나이가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한 다음에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이 쿠폰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은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 차례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꽉 찬 음봉으로 떨어졌던 모세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손절자리는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손절자리였다라면 만약에 23,500원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는 자리가 손절 자리였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오늘 장에서 많이 떨어져 주니까 손절 타이밍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역화폐 관련주가 이제 끝일까?
라고 본다면 저는 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뉴스 체크나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화폐를 가장 쉽게 하는 부분은 퍼뜨리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쿠콘과 코나이가 동반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정책주 이런 종목들을 하다가 가장 많이 제일 답답했던 모습가 뭐였냐면은 대주주가 고점에서 팔고 나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까지도 더 높게 올라갔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 코나이와 쿠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대선 랠리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금 악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본다면 또 노리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 한 번에 다시 한번 주가도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정책주나 정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떻게 보면 추세가 무너지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더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은 이탈을 하냐 안 하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만 원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요. 어떻게 보면 2만 원을 지지 여부를 체크할 때 2만 원이 이탈한다라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가에는 어느 정도 2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네, 아니면 종가에서 더 떨어지면서 19,000원까지도 이탈하네, 그 흐름을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19,000원이 진짜 이탈을 하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더 축소를 했다가 다시 한번 2만 원을 안착할 때 그때 덜어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신 다음에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 진입가까지는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가까지 올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이면서 26,000원에는 전체 물량을 다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속 감사합니다. 시원한 해답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위즈코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70원, 네, 비중이 30%. 네,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10일 날요. 이거 뭐 정지 테마라고 들어갔는데 그냥 버릴까 어쩔까 하고 있어요. 네, 또 테마주로 들어가셨는데 앞으로 좀 더 올려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기 박철순 이사님? 네, 박철순 이사님께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요거 10일 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가장 또 급등이 나왔던 그날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일단 요게 이제 정책 테마주로 또 이제 엮였다 보니까 빠르게 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수익이 또 눈에 빨리 보이다 보니까 손이 빨리 나가다 보면 이게 또 물리는 경우가 많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 테마주가 그래서 좀 위험한 건데, 다행인 거는 지금 위즈쿠퍼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한번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대량 매물이 좀 출하가 되면서 밀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까지 는 올라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이제 장중에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올랐어도 못 팔고 아쉽게 또 손실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제어라면 일단은 장 전이든 장 계산한 이후에 일단 목표가에 한번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30%다 되시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손실구간에서 오래 걸리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다른 종목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가격권이라면 1350원 정도 선에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미리미리 매일매일 그냥 아침에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이 일단 팔리면 15% 정도 남기 때문에 추후에 대응하기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35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일단은 좀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1050원 정도 선을 보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정책적인 어떤 수급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1350원 정도에다가 1차 목표가로 두시고 매일 걸어두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민 해결되셨으니까. 저 한 달 동안 있으라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요? 예. 일단 왜 열어보지 그러냐면 말고 한 달까지만 두고 있으라 그랬는데 네. 난 불안해서. 이게 왜냐면은 지금 모든 정치 테마주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대선 전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대선 전까지 끌고 간다기보다는 일단 한 5월 중순 이때 이후부터는 정리를 하실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뭐 끌고 가도 된다라고 했지만 너무 또 눈에 보이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 거니까 1,050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750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훨씬 더 들어가기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5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기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50원은 계속 매일매일 개장하면은 걸어두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목 고민은 추상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오늘도 전문가님께 조언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